자, 모 시민단체, 정확히 말하면 적폐청산연대가 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증거가 미흡하다. 그래서 무고 등으로 고발했어요.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나 그게 고발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고소인의 변호인을 고발한 게 2차 가해다. 나 그거 보고 와 뒷목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2차 가해의 만능 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든지 2차 가해만 들이대면 다 이렇게 논리와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가 궁금합니다, 진짜. 정신 세계가.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 업계에서 일을 하는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사안의 중대하고 어떤 뭐 가혹한 걸 떠나서 변호인의 제일 임무는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뢰인의 권리가 언론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커진다면 노출시키는 게 자기 임무인 거고, 일단 의뢰인을 감추고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이 궁극적으로 이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라면 의뢰인은 철저하게 감추는 게 변호인의 그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자회견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지? 네. 왜 피해자를 노출시키지?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정치적 이슈화시키기 좋은 용어만 골라가지고 시끄러운 어떤 논란을 왜 촉발시키는지 많은 변호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법조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도 뭐 경제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김재련 변호사 개인한테 그러면 어떤 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적인 뭐 조작이다, 뭐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밖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고소인도 김재련을 언젠간 고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 제가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면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라고 맡겨주고 저를 좀 보호해달라. 내가 직접 연결하기 싫다. 의사소통하기 싫다 해서 제가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변호사랍시고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지금 고소인과 상관없이 이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 고소인을 고소인이 김재련 변호사를 고소한다고 하면 그때 또 2차 가해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2차 가해 무슨 만능 키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뭐 날마다 방송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쁜 의도를 갖고 누군가가 진짜 멀쩡한 사람도 나 그 사람한테 피해당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객관적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2차 가해. 그 사람이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원순 시장의 인격으로 보면 본인이 정말로 고소인한테 미안했다면 유서에 남겼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분노의 표시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느끼는데, 이 상황에서 김재련 같은 정치적 성향이 확실한 박원순 시장이 이 뭐랄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해 보이는 사람이 그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2차 가해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저는 이 미투 사건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자기가 무고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관련 증거는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 시민들을 설득하라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제출했다면 그게 법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유죄의 증거가 될 만큼 강력한 거라면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 논란을 종식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증거라는 게 어떤 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이나 이런 게 포함 안 돼 있다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분의 어떤 안 좋은 모습만 담겨 있는 거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들의 유죄 주장이 입증되는 건데 그냥 그거를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논란을 종식시켜야지 증거 이야기만 하면 2차 가해다. 경찰한테 다 제출했다. 경찰한테 제출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디지털 증거들이? 아니 그리고 지금 고소인이 사적 포렌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냐마냐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증거를 다 수집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포렌식을 안 한다.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정확한 증거는 이 변호인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소인과 함께.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공개적 석상에서 찍고 인격 모독 주고 계속해서 막 어떤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이랄까 이런 상처를 내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 증거라는 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니까 되게 쉬워. 전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이수정 교수나 김재련 남편이 자기 여직원한테 그런 똑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성추행을 당해왔다면서요. 주장에 의하면.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이라는 건 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우리들의 입장을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진짜로 박원순 시장은 나쁜 사람이었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폭행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 2년이 지난 후에 법적 다툼을 할 때도 인정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일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매일 또는 어떤 정기적으로 일기를 썼다면 그 일기 속에 그 폭행의 정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증거로 채택해서 심리를 한다고요. 근데 그 정도 증거도 아직 못 내놓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정말 엄청난 무슨 뭐 사진이나 뭐 음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 내놓으면 우리가 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도 그런 방송 4번 했었잖아요. 실제로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입장에 보면 전혀 그럴 사람도 아닌 상태, 박원순 시장을 존경에 가깝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의 객관적인 것들을 보여준 것도 일종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돌변해가지고 나는 박원순 시장한테 4년 동안이나 성추행을 당해왔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무슨 스킨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려는 거지. 김재련이나 같은 또는 여성단체 같은 데서 실제로 이 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심했다 싶은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내놓고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면 납득한다니까. 난 더 이상 시장님 실드 안 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뭐랄까 개입되어 있는 나쁜 의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차 가해는 무슨 2차 가해? 우리가 그 비서에 대해서 알아요? 이름이라도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고 싶지도 않아. 지금 각 커뮤니티도 압수수색을 할 만큼 그 고소인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고소고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 모독에 대한 고소고발도 해야죠. 지금 사실은 고인 모독에 대한 고소고발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언론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어야 그쪽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대한 언론 등 SNS에서 열심히 2차 가해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휴, 지금 이제 대질신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진짜 골 때리는 거야. 봐봐. 시장님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전혀 그런 낌새 못 느꼈다. 심지어 거짓말도 했잖아요.
이 부서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줬다 그랬지. 예. 네. 근데 정반대의 증언이 나왔잖아. 네. 실제로는 이 비서가 7급으로 진급하고 이러는 과정에 앞으로 비서실에만 근무하면 경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갔다 와라. 이런 이야기를 비서실이 먼저 했다 그랬지. 본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예. 근데 완전히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질신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비서실 직원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한 사람 고소인을 지금 거짓말을 쟁이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까지도 저쪽이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인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근데 김재련 변호사 주장으로는 자기 의뢰인이 그러니까 고소인이 대질 신문할 의사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도 김재련 변호사 입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문자 메시지든 이메일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밝힌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은 대질신문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곤란한 상태여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그게 그 부분이 저도 너무 의심스러웠던 게 이거는 변호인의 의견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고소인이 나오고 싶으면 본인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근데 마치 이 사람 지금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어라고 밑밥 깔아놓는 식.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춰 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 사람의 뭐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피해 주장 여성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나중에 뭐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김재련 변호사가 하는 그 말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어떤 그 행사나 기획이나 어떤 뒤에 백드롭 내려놓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길래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과감하게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대질신문 관련해서도 우리 의뢰인은 대질신문 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경찰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질신문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대질신문 하고 싶어 하나. 우리 의뢰인은 많이 아파. 많이 아파서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상적인 법이 있는 사회에서는요. 선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은 이게 범죄화가 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 법정주의 이런 것도 우리 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선동으로 증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박원순은 나쁜 놈이었어. 뭐가요? 2차 가해. 계속 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 정상적인 민주 사회에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냐면 애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페미니스트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해? 위력에 의해서 비서가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는데 사과 안 해? 계속 그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계속 무릎을 꿇렸잖아. 시민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최소한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똑같이 누구나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심지어 김재련이나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의 남편도 당할 수 있다고. 사회가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하는 것도 큰 문제죠. 진짜 그랬다면 수긍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라고 물어보면 2차 가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회잖아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심각하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성의 가슴을 내가 팔꿈치로 스쳤어. 그러면 그 여성이 불쾌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면 100% 유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슴을 스쳤으면 다시 돌아가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폭행죄가 훨씬 더 가볍다고. 그 여성이 가슴을 팔꿈치로 스쳤다는 걸 가지고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그게 유죄가 되면 기록으로 남잖아요. 설득력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폭행의 시작점으로서 그냥 돌아가서 때리는 게 훨씬 내 경력에 보호가 된다는 거죠. 두 개로 다 받진 않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게 성적인 폭력이냐 그냥 직접 폭행이냐 이걸 가지고 또 유무죄가 달라지는 거니까 차라리 폭행죄로 유죄를 받는 게 그냥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해자,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추행에 대해서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유죄가 돼버리면, 그리고 법원에서도 법전에 없는 개념을 끌고 왔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전에 없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다 사안을 바라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남성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적극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수긍을 못 하더라고. 네. 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은요,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설득을 못 시키고 남성들의 반발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몇 %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성 인권 향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여성들 인권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마초들 아닙니다. 웬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성은 그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여성인데 이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싫단 말이에요. 같이 해주고 싶은데 모든 운동은 여론에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들끼리 행진하고 뭐 보라색 옷 입고 머리에 노랗게 하고 그러면서 여성 인권 이야기하면 인권이 보장이 돼요? 실제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내가 제일 아쉬웠던 건 이런 거예요. 아까 한동훈, 이동재 건에 대해서도 MBC가 취재를 하다가 아까 반론권 차원에서 물어보면서 채널A가 그 조작을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박원순 시장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언론사에까지 뭐 이렇게 다 제보를 해놓고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 쪽으로 그 사건이 건너가게 돼서 박원순 시장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보도가 준비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 죽이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체가 찬찬히 들어가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비서를 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하는 이 몇 줄 문장에 꽂혀 가지고 언론사든 여성단체든 그 누구도 다 박원순 악마화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박원순 시장이 나는 거기에 분노하시고 배신감 느끼고 돌아가셨다. 거기다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좀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책임은 당연히 김재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뭔데? 네. 라고 물어봐야 되는 네. 거지. 네. 방금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세상이 페미니스트가 주장하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세상인지 묻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거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쓸 뿐이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휴머니즘이 기반이 되지 않은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행위와 정신 무장이고 이게 극자가 있고 극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60도 돌아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베나 극우적인 그런 폐륜 그런 거랑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명예회복 끝까지. 그리고 진짜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도 말 안 할게요. 예. 네. 사과까지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토론도 민주주의 국가에 지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부동산법 통과시키는 것도 토론이 필요한데, 명백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예. 토론이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 거는 토론도 못하게 합니까?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미투는 민주주의 위에 있는 거예요?